사람을 얻는 기술. 책을 칭찬은 타이밍의 예술이다. 생전 처음 낯선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할 날을 나는 결코 잊지 못하리라. 나는 연설이 있기 전날 크리스틴과 연습하고 또 연습했다. 하지만 연단으로 나가면서 그렇게 더리고 후들거릴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17명의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입은 백목처럼 말랐고 손바닥은 물고기처럼 젖어 있었다. 나는 모임에 기꺼이 합석해준 크리스틴을 한 번 쳐다본 후 인사를 던졌고 30분가량을 연설했다. 간간히 박수를 받은 것도 같았다. 겨우 연설을 마치고 기다시피 하여 내 자리로 돌아왔다. 난 떨리는 가슴을 애써 진정시키며 크리스틴을 바라보았다. 크리스틴이 말했다. 디저트가 괜찮네. 좀 먹어봐. 디저트라니? 크리스틴, 내가 지금 뭘 어떻게 먹는단 말이야. 나는 정말 비명이라도 지르고 싶을 심정이었다. 몇 분쯤이 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크리스틴은 사람들이 내 연설에 감동을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크리스틴의 칭찬은 너무 늦었다. 칭찬을 몹시 듣고 싶었던 애타는 순간이 이미 지나가고 말았다. 의사가 당신의 무릎을 구질구질한 고무방망이로 탁 치면 곧바로 무릎에 반사 반응이 일어난다. 칭찬도 이와 같아야 한다. 멋진 협상을 마친 사람, 추수감사들이 기막힌 칠면조 열의를 이어온 사람, 생일 파티에서 멋진 노래를 부르는 사람에게는 곧바로 칭찬하라. 와우, 정말 대단해. 상대의 성취가 어떤 것이든 간에 5분 후에 10분 후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지체 없이 칭찬해야 한다. 상대가 당신의 칭찬을 믿지 않을 것 같아서 망설이는가? 걱정하지 마라. 순간의 도취감은 성취한 사람의 객관적인 판단을 무디게 만든다. 순간적으로 칭찬을 갈망하는 사람은 당신의 열정적인 거짓말을 기꺼이 용서해 준다. 52. 칭찬을 잘 받는 기술도 중요하다. 칭찬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받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 칭찬을 잘 받지 못하면 칭찬을 하는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다. 남자가 칭찬을 한다. 오늘 정말 멋진 드레스를 입었네. 여자가 당황해하며 어색해서 데리고 온다. 드레스가 구식이라고 놀리는 거야? 아니, 그게 정말 아닌데. 그러면 남자는 어색하게 웃으면서 말을 더듬는다. 남자는 여자에게 다시는 칭찬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돼버리겠네요. 어떤 모임에서 한 남자가 시무룩하게 앉아 있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서 그 이유를 물었다. 저기 저 여자분께 눈이 아름답다고 말해서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남자들은 다 장님이라니까요 하시더군요. 물론 제 칭찬에 낯이 간지러 그러셨는지 몰라도 어쨌든 맥이 빠지더군요. 칭찬을 받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반문하거나 당황한 채 조그마한 목소리로 고맙습니다라고 말한다. 설상가상으로 이들은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아무튼 고맙습니다라고 약간 항의처럼 응답하기까지 한다. 뭐 단지 운이 좋은걸요 라고 가볍게 받아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반응하면 당신은 칭찬한 사람을 매우 부당하게 만들 뿐 아니라 심지어 모욕하는 것이다. 프랑스 사람들은 칭찬을 받으면 곧바로 정말 친절하시군요 라고 말하며 환한 미소를 빚는다. 칭찬을 주고받는 건 부메랑을 던지는 것과 같다. 부메랑을 던지면 공중에서 거의 180도 빗나간 다음에 취소권은 던진 사람의 발 앞에 와서 떨어진다. 이처럼 누군가가 당신에게 칭찬을 하면 좋은 감정이 칭찬을 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그냥 두라. 그냥 고맙습니다라고 말하지 마라. 상대가 당신이 감사한다는 사실을 알도록 이들이 칭찬에 대해서 다시 이들을 칭찬할 방법을 강구하라. 몇 가지 사례는 다음과 같다. 상대가 고도가 정말 멋지군요 라고 말하면 그렇게 말해 주시니 정말 기분이 하늘을 날아갈 것 같네요. 사실 얼마 전에 큰 마음 먹고 새로 구입했거든요 라고 말하라. 상대가 이 프로젝트를 정말이지 멋지게 해냈어요 라고 말하면 그렇게 말해 주시니 정말 기분이 좋군요. 당신의 긍정적인 피드백을 늘 고맙게 생각해요 라고 말하라. 상대가 당신의 가족, 프로젝트, 행사 또는 자신이 당신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일에 대해서 물어볼 경우 당신 역시 좋은 감정을 부메랑에 실어 보낼 수 있다. 동료가 하와이에서의 휴가는 어땠어? 라고 물어보면 그걸 용케 기억하고 있었네. 정말 고마워 라고 말하라. 상사가 지금도 감기 기운이 있나? 라고 물어보면 당신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무척 기분이 좋습니다 라고 말하라. 칭찬이나 관심을 가진 질문의 형태로
당신 삶에 들어진 약간의 햇빛을 그들이 비춰줄 때마다 햇빛을 준 사람에게 되돌려 주라. 53. 사랑하는 사람을 아끼는 기술. 어린 시절 집으로 찾아온 부모님의 친구들이나 친척들에게 어른이 되면 무엇을 할 거니? 라는 질문을 수도 없이 받았을 것이다. 그때는 누구나 세계적인 발레리나가 되고 싶다거나 소방관이 되고 싶다거나 가나서 혹은 카우보이, 영화배우가 되고 싶다고 말했을 것이다. 그런 대답이야말로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관중들을 융성하게 대접하는 데 필요한 우리 자신의 단서다. 그렇다. 대다수 사람들의 삶은 결국 정력업자, 제빵업자, 향초 만드는 사람에 가깝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이 대단하다는 환상을 갖고 살아간다. 만일에 어린 시절에 스타가 되고 싶은 꿈을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꿈을 이룬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우리는 모두 마음속 깊은 곳에 자신이 세상 누구보다도 특별하다는 사실을 품고 있다. 그것 때문에 항상 마음속으로 아마도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명석했는지, 대단했는지, 재익이 넘쳤는지, 창조적이었는지, 내 자신을 얼마나 잘 돌봤는지를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나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나의 위대함, 나의 맛을 모든 평범한 사람보다도 뛰어난 나의 특별함을 인식할 것이다 라고 자비한다. 우리의 뛰어남을 인식하는 초자연적인 인지력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그들의 평가에 그만 중독되고 만다. 당신이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칭찬하려면 낯선 사람을 칭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기술이 있어야 한다. 당신이 아끼는 어떤 사람을 당신에게 좀 더 가깝게 데려다주는 동식은 다음과 같다. 나는 이를 묘비명놀이라고 부른다. 이는 어느 정도의 시나리오가 필요하다. 1단계.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이나 비즈니스 파트너와 잡담을 나누면서 그들에게 어느 날 묘비명에 있는 글을 읽고 있었다고 말한다. 당신은 묘비명에 있는 글을 사람들이 생전에 꿈꾸었던 것을 죽은 후에 적어놓은 것이라고 설명한다. 당신은 사람들이 살아서 자랑스레 여기던 자질을 묘비명에 새기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어서 당신은 정말이지 다양함은 놀라울 따름이야.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자아상, 다른 자긍심의 깊은 원천들을 갖고 있어라고 말한다. 묘비에는 이렇게 쓰여있다. 여기 존 도가 누워있다. 그는 매우 뛰어난 과학자였다. 여기 다이앤 스미스가 누워있다. 그녀는 사람들을 매우 잘 돌보는 여성이었다. 여기 빌리 벅스가 누워있다. 맹세하건대 그는 사람들을 큰 소리로 웃길 수 있었다. 여기 제인 윌슨이 누워있다. 그녀는 가는 곳마다 기쁨을 늘리 전했다. 여기 해리 존스가 누워있다. 그는 자기 주관대로 살았다. 2단계.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묘비에 무엇을 새기고 싶은지 말하라. 그리고 당신의 파트너 또한 묘비에 새기고 싶은 것을 밝힐 수 있도록 용기를 불어넣어라. 3단계. 이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라. 초. 알다시피 결국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지? 세상 사람들이 당신에게 가장 잘 기억해 줬으면 하는 것이 무엇이야? 자네 묘비에 적혀있는 것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가장 보여주고 싶은 것은? 아마도 비즈니스 파트너인 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은행일지를 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아주었으면 싶으라고 말할 것이다. 귀담아 들으라. 만일 그가 상세하게 설명하는 모든 뉘앙스에 주목하라. 그 다음에는 당신 마음에 담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는 말하지 마라. 조는 자신과 당신이 묘비명놀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곧 잊을 것이다. 4단계. 적어도 3주 정도 지나도록 가만히 있어라. 그 다음에 관계를 개선하고 싶을 때마다 칭찬의 형태로 파트너에게 정보를 피드백하라. 조, 내가 자네와의 비즈니스를 정말 고맙게 생각하는 이유는 당신이 말을 실천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라. 와우, 이 말에 저는 상당히 고민을 받는다. 그는 속으로 마침내 내가 진실하던 이유로 나를 제대로 평가하는구나 라고 생각한다. 그가 자신을 칭찬하는 것과 같은 이유로 그를 칭찬한다고 말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칭찬보다도 저에게 충격을 주는 것이다. 이제 다시 당신의 친구가 자신의 묘비명의 재기가 넘치는 사람이라고 적혀있기를 바라는 빌리 벅스를 생각해보자. 재기. 당신은 빌리, 너는 정말이지 대단해서 나는 너를 좋아해. 정말이지 너는 사람들 크게 웃을 수 있게 했으니까 라고 말한다. 이번에는 제인 윌슨을 칭찬하고 싶다. 제인, 너를 정말 좋아해. 가는 데마다 기쁨을 첨부하잖아 라고 말하라. 평생의 파트너가 해리 존스라고 생각해보자.
그의 손을 잡고 헬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히 사는데 내 모습이 참 좋아 라고 말하라. 당신은 마음과 자아가 하나가 되는 부드러운 장소를 결국 발견했다. 사람들에게 당신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좋은 것은 없다. 그것이 상대의 삶의 가치와 부합할 때 그 효과는 정말이지 엄청나다. 54. 말로 하는 제스처를 익혀라. 말로 하는 제스처. 몇 년 동안 나는 전화상으로만 여행사 직원 라니와 대화를 나누었다. 개인적으로도 한 번 만난 적이 없는 그녀는 항공료, 차량, 호텔에 대해서 내게 최저 가격으로 서비스해 주었다. 하지만 전화상으로 느껴지는 그녀의 메마른 나무껍질 같은 무뚝뚝한 말투에 정말이지 화가 바짝바짝 나곤 했다. 오죽하면 수십 번이나 다른 여행사를 찾겠다고 맹세하곤 했을까?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다. 나는 급한 일이 생겨서 고향으로 가는 제일 빠른 비행기 표를 예약했다. 나는 공항에서 줄을 설 여유조차도 없던 터라 택시에 올라타 운전사에게 여행사 정문에서 기다리게 한 다음 비행기표와 탑승권을 받을 예정이었다. 안절부절 못하며 다급한 그를 물어 여행사문을 열고 들어서는 것을 본 한 여성이 안타까운 듯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러고는 걱정하지 말라는 미소를 지으며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었다. 내가 서둘러 비상용 비행기표가 필요하다고 말하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인 다음 곧바로 행동에 옮겼다. 나는 그녀가 표를 인쇄하는 동안에 정말 놀라운 사람이네 라고 생각했다. 잠시 후에 나는 기분 좋게 비행기표를 손에 쥔 채에 급히 달려나가면서 어깨너머로 소리쳤다. 그런데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레일씨, 제가 바로 라니예요. 나는 획 돌려 얼굴 가득 미소를 지어 안전하게 여행을 다녀오라고 기원하면서 손을 흔들은 매우 친절한 여성을 바라보았다. 나는 깜짝 놀랐다. 그녀가 왜 그토록 무뚝뚝하게 생각되었던 것일까? 그녀는 정말 굉장히 멋있어 보였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나는 그 모든 것을 정리하며 생각했다. 라니의 친절함, 전화를 통해서는 전달될 수 없는 침묵의 신호였다. 나는 눈을 감고 얼마 전에 들었던 라니의 목소리를 기억하려 애썼다. 그렇다. 그것은 라니의 똑같이 바삭바삭하고 무뚝뚝한 발음이었다. 하지만은 그녀의 친절한 바디랭귀지는 그녀를 전으로 만들었던 무뚝뚝한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라니의 전화상에서의 무뚝뚝함과의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의 부드러운 태도는 판이하게 달랐다. 라니는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직장 여성이었지만은 적어도 전화상으로는 자신의 친절함을 전달하는 데 매우 서툴렀다. 티나라는 친구가 있다. 그녀는 의상 디자인을 맡은 소규모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며 마침내 브로드웨이를 진출하는 강력을 누렸다. 그런데 흥행 결과는 참배를 기록했다. 좋지 않은 소식을 신문에서 읽은 나는 티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티나, 왜 쇼가 브로드웨이에서 그토록 좋지 않은 리뷰를 받는 거야? 티나는 감독이 배우들에게 새로운 환경에 맞추기 위해 연기를 바꾸라고 강하게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안타깝게 말했다. 소규모의 관객을 웃고 울렸던 남자 배우들의 작은 움직임은 거대한 브로드웨이 관객 앞에서의 그 매력이 사라졌다. 넓은 객석에 앉은 관객들은 배우들의 섬세한 제스처와 통렬한 얼굴 표정을 볼 수 없었다. 티나는 배우들이 새로운 매체에 맞추기 위해서는 움직임을 좀 더 크게 만들어야 했다는 사실을 간과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뛰어난 조언은 비단 배우들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 말할 때마다 당신은 자신의 매체를 고려해야 한다. 거대한 영화 스크린일 경우에 윙크나 눈썹을 치켜 올리는 것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그러나 라디오의 경우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청취자가 당신의 윙크를 볼 수 없는 관계로 당신은 안녕하세요 귀여운 아씨와 같은 말을 해야 한다. 청취자들이 당신의 휴등거려진 눈을 볼 수 없는 까닭에 와우 나는 정말 놀라서라고 말해야 한다. 당신의 바디랭귀지와 얼굴 표정은 당신 개성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하지만은 상대가 당신을 보지 못할 경우에 내가 라니에 대한 오해했던 것처럼 당신에 대해서 전적으로 틀린 인상을 가질 수가 있다. 전화로 당신의 개성을 드러내려면 감정을 소리로 바꿔야 한다. 사실 소리를 과장해야 한다. 연구 결과 사람들은 전화 목소리에서 에너지 레벨의 30%를 잃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내일 중요한 사람을 만난다고 생각해보자. 소개를 하고 소인사를 나눈 다음에 당신은 상대의 얼굴을 쳐다본다. 당신은 뛰어나고 강하게 눈맞춤을 한 다음
얼굴 가득히 신실한 미소로 보인다. 상대의 말을 귀담아 들으면서 당신의 심지어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를 짓는다. 상대는 당신을 무척 좋아한다. 하지만 당신과 상대가 눈을 가린 채로 있다면, 손이 묶여져 있다면 상대에게 어떻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것인가. 그것이 바로 당신이 전화상으로 겪는 핸디캡이다. 상대가 당신을 볼 수 없다면 당신은 자신이 상대의 말을 귀담아 듣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어떤 표현을 해줘야 한다. 당신은 자신이 미소를 짓고 있다고 어떻게든 말로 표현해야 하고, 눈맞춤을 대신하기 위해서 상대의 이름을 좀 더 많이 불러야 한다. 즉 당신은 말로 하는 제스처라는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 당신을 보여줄 수 없는 눈맞춤을 보상하기 위해서 전화상으로 말을 하다가 아 예 라든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라고 말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상대는 당신이 알고 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인다는 사실을 알고 알았어요 라든지 정말 대단한데요 라고 농담이겠죠 라는 흥미진진한데요 라든가 좀 더 말해주세요 라고 말한다. 상대는 당신이 놀라는 모습을 보지 못한다. 따라서 정말 놀라운데요 라고 말하거나 그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라고 말하는 편이 좋다. 무엇인가 인상적인 말을 한 상대는 당신이 부드러워하는 표정을 보지 못한다. 이럴 경우에는 정말 뛰어나시네요 라고 말하거나 정말 대단하시네요 라고 말하라. 물론 큰 소리로 웃어야 할 경우도 있다. 와우 정말 재밌네요 라고 말해봐라. 확실히 당신은 당신의 개성과 상황에 부합하는 문구를 선택할 것이다. 전화 상대가 당신의 감정을 얻도록 하라. 55. 절친한 감정을 실어 보내라. 같은 책상에서 팔꿈치를 맞대고 앉아있지 못하는 경우, 같은 식당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지 못하는 경우, 같은 베개에 머리를 맞대고 누워있지 못하는 경우라면 상대에게 당신의 절친함을 다르게 나타내야 한다.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경우에 어떻게 절친한 감정을 보여줄 수 있을까? 상대의 등을 토닥이지 못하고 가벼운 포옹도 하지 못할 경우에 전화상으로 상대에게 특별한 감정을 어떻게 느끼게 해줄 수 있을까? 답은 간단하다. 직접 얼굴을 대면한 자리보다도 자주 상대의 이름을 불러라. 상대의 이름에 당신의 다정한 감정을 실어 보여주어라. 고마워 쌤, 그렇게 해봐 베티, 트리 왜 안 돼? 그 말을 하는 것은 정말 좋았어 캐시. 얼굴을 맞대고 대화할 때 상대의 이름을 자주 부르면서 마치 조각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준다. 하지만은 전화의 경우 그 효과는 극적으로 다르다.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서 전화를 할 경우에도 상대가 당신의 이름을 말하면 당신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이와 마찬가지로 상대가 수화기를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듣게 되면 관심을 기울이고 친밀감을 느낀다. 상대가 잠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고도 자기 이름이 전화기에서 나오면 상대는 다시 통화에 신경을 쓴다. 편지 봉투를 뜯다가도 멈춘다. 치아를 살펴보다가도 정신을 차린다. 전화상으로 상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상대를 당신의 방으로 획 낚아채 오는 것과도 같다. 예, 상대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라. 따르릉 사무실에서 전화벨 소리를 듣든 침실에서 욕실에서 전화벨 소리를 듣든 간에 자칭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은 다음같이 조언을 한다. 항상 언제 어디서나 미소를 지은 다음에 전화를 받아라. 미안하지만 이 조언은 틀렸다. 심지어 미소 짓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전화기 옆에 거울을 갖다 놓고 말하는 전문가도 있지만 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즉 당신이 미소를 지은 다음에 전화를 받으면 상대는 당신이 어떤 사람에게도 친절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사람으로만 인식한다. 따라서 상대는 자신의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끼지 않는다. 어떻게든 당신은 당신에게 전화를 걸어온 상대를 다른 사람보다도 특별하게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목소리로 구현해야 한다. 처음에는 몸이 건조하고 사무적인 목소리로 전화를 받으라. 그리고 상대가 누구인지 확인한 다음에 기쁨과 상냥함, 친절함을 곁들인 뜻이 들뜬 목소리로 인사하라. 그러면 상대는 당신에게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기분이 절로 좋아진다. 좋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전화하니 정말 반가운데 라고 말하거나 셀리 잘 지냈어 라고 말하거나 비리구나 라고 전화가 잘랐어 라고 말하라. 워싱턴 DC에서 살고 있는 스티브 쿠키 의사당에서 로비를 하는 권위 있는 업계의 협회의 책임자로 일하고 있다. 스티브에게 전화를 걸 때마다 나는 수십 명의 직원 가운데 누가 전화를 받는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전화를 받든 똑같은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간에 협회의 직원들은 제일 먼저 이동통신협회입니다 라고 말한 다음
자신의 이름을 말하고 전화를 연결시켜 드릴까요? 라고 말한다. 목소리에는 가식적인 미소가 없다. 그 사람은 그를 보면서 미소를 짓지 않는 것이 확실하다. 스티브 씨하고 통화하고 싶은데요. 레일 라운드라고 합니다. 라고 말하면 상대는 굉장히 친해진 것처럼 아, 예, 라운드시군요. 라고 한다. 다음에 그럼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라고 말한다. 와우, 이렇게 그들이 정말이지 내가 특별하다고 느끼게 만든다. 스티브가 전화 받기를 기다리면서 나는 주간 미팅에서 기다란 마하가니 테이블 상석에 앉아 그는 읽는 글을 그려본다. 나는 직원들에게 그가 대통령이나 백악관에 높은 분들이 전화하면 곧바로 연결해줘. 그리고 레일 라운드처럼 중요한 여성의 전화도 곧바로 연결해 주세요. 라고 지시하는 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나는 그때 전화를 걸든 받든 간에 상대를 특별하게 만드는 목소리를 가져야 함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리고 곧장 실행에 옮겼다. 이튿날 아침에 내가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치과에서 처음으로 전화가 왔다. 레일씨, 6개월마다 스킬링을 받으셔야 하는데 잊으신 것 같아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와우, 정말 친절하시군요. 이렇게 전화를 해주셔서 기분이 한결 좋아졌습니다. 전화를 건 직원은 놀란 듯한 눈치였으나 내 반응에 무척 기분이 좋은 것만은 틀림이 없었다. 두 번째 전화벨이 울렸다. 내가 제작한 테이프를 구매한 고객에서 그것은 불량 포용을 알려주는 전화였다. 이를 어쩌죠? 하지만 고객님과 이렇게나마 직접 통화를 할 수 있어서 기분이 정말 좋군요. 즉시 교환해드리겠습니다. 나의 열정이 찬 목소리에 그 고객 또한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그는 우리 회사 홈페이지에 친절한 고객 상담에 감사한다는 글을 남겼다. 그 전에는 나는 이 같은 방식으로 전화를 받았다. 물론 효과는 만점이었다. 효과는 만점이었다. 상대의 기분을 배려하며 핑계대는 기술 57. 당신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거래처 사무실에 전화를 건다. 전수씨 좀 부탁드립니다. 누구시죠? 누군가 거만하게 묻는다. 물론 당신의 이름은 전화를 받은 사람이 전 세계에 즉시 보고할 만큼 충분히 명성이 높지 않다. 토미 브린슨이라고 합니다. 그녀의 무례한 말은 계속된다. 어느 회사에 근무하시죠? 당신은 꼭 참고 힘겹게 입을 열어서 당신의 회사의 이름을 말해준다. 근데 무슨 일로 전설을 찾으시나요? 그 일은 나는 워싱턴 DC의 스티브에서 전화를 걸었다. 스티브 씨 좀 부탁합니다. 레일 일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레일 씨 곧바로 연결해드리겠습니다. 나는 코너로 흥얼거리며 스티브를 기다렸다. 어쩌죠? 죄송합니다. 스티브 씨가 지금 점심 식사 때문에 외출 중이시네요. 전화 못 받은 것을 스티브 씨도 안타깝게 얘기하실 것입니다. 나는 맥이 풀렸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다. 짧은 시간 많은 생각들이 스치고 지나갔다. 나는 스티브가 사실은 외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는 걸까? 그가 전화받은 사람 바로 옆에 있었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는 걸까? 아, 이런 의심은 편집 증세가 아닌가? 그가 너무 바빠 시간이 없거나 나만 말하고 싶은 기분이 아니었었는 걸까? 내 전화라는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받지 않은 걸까? 아니, 그럴 리가 없다. 나는 내 전화번호를 남기면서 걱정 근심 없는 새끼 고양이처럼 행복하다. 분명 나는 상대의 기분을 배려하면서 적절한 핑계를 댄 것이 분명한 스티브의 설득에 즐겁게 빠진 것 같다. 전화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직접 연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더욱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에는 사람을 얻는다. 사람을 얻는다. 누가 사람을 얻는다고요? 그래서 사람을 얻는다.